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사 1급 28강 제2부 중급회계 11장 비유동자산 연습문제 풀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유형자산은 취득 원가를 원가 배분하는 삼각성 자산이다. 모든 이게 틀렸죠. 그래서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됩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보험료 같은 경우 이 보유와 관련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므로 취득 시 단회적으로 부담하는 원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 단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그 수익적 지출입니다. 3번 주식회사 상록상사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는? 자, 먼저 이 토지의 취득 원가와 건물의 취득 원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현금 9천만 원에 구입을 했죠. 자, 먼저 토지 취득 원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9천만 원. 그 다음에 취득 즉시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건물의 철거 비용은 100만 원이다. 자, 100만 원. 또 한번 볼게요. 자, 건설과 관련된 건 제외고 건물 철거 시 철거 폐자재 처분으로 인하여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였네요.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 더하면 이제 9,100만 원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10만 원을 하게 되면 9,090만 원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취득 원가입니다. 그 나머지가 되겠죠. 건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비 300만 원과 건축비용 3천만 원 지출. 자, 3,300만 원 더하기 없네요. 이거는 화재보험료죠. 취득 원가와 관계가 없죠. 네, 그래서 건물의 취득 원가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죠. 자, 4번 문제. 주 안사는 사용 중이던 화물용 트럭 취득원가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 500만 원 이렇게 교환하였고 현금 50만 원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먼저 동종거래, 동종자산의 교환이다. 그러면 수용자 취득원가는 550만 원이다. 볼까요? 자, 동종자산일 때입니다. 자, 대변에 촬영 운반구 1,000만 원 나가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50만 원 추가 지급을 했어요. 그 대변 합계가 1,05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차변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촬영 운반구 요 가액이 550만 원 맞죠? 이 거래가 이종자산의 교환일 때
주식회사 안사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기록해야 된다. 볼까요?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0만원, 현금 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원. 자, 여기 그 트럭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공정가액이 없네요. 예. 이중자산의 교환일 때 내가 보내는 자산에 공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없습니까? 그 장부가액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하면은 이제 차량 운반구가 500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겠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 화물용 트럭의 공정가치가 400만 원이면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 안사하는 승용차 취득원가가 450만 원이 된다?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화물용 트럭의 공정가치가 이제 4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현금 지불한 게 있으니까 450만 원. 네. 그럼 450만 원 맞네요. 자, 만일 화물용 트럭의 공정가치가 300만 원이면 거래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기록한다. 아니죠? 네, 300만 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디자인적 요소가 증가되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적 요소의 단순 증가는 그냥 그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되겠죠. (6번)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한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차량을 기증받았어요. 대주주가 지정하는 가격을 이러면 안 되죠. 네. 공정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7번 12월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안사는 2021년 1월 1일 5만 원에 기계 구입하고요. 5년 잔존가치 5,000원. 기계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수학계법을 적용할 때 2021년 감가상각비가 15,000원이다. 자, 볼까요? 자, 5만원. 네,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5,000원입니다. 곱하기. 내연전수 5년이면 분모가 15가 되죠? 자, 5.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45,000원 곱하기 5 나누기 15 15,000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맞네요. 이거 맞고 정액법을 적용할 때 2021년 감가상각비는 만원이다. 자, 45,000원 나누기 5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45,000원 나누기 5를 하면 9,000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옳지 않은 것이죠? 자, 8번 다음에 감가상각 회계에 대한 언급 중 옳은 것은
감가상각이 완료되면 상각 완료된 자산의 장부금액은 잔존가치와 거의 동일하게 남게 되죠. 상각 완료되면요. 여기 이제 정액법일 때 그렇습니다. 정액법 특히. 주 상록이 보유 중인 기계장치는 2021년 1월 1일에 3천만 원의 취득, 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 22년 12월 31일 감가상각 후 손상 차손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 상록이 손상 차손 인식 대상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을 1200만 원으로 추정, 내용연수란 잔존가치의 변동이 없다고 할 때 유형자산 손상과 관련한 언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2022년 손상차손 인식 후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2천만 원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21년과 22년 감가상각비 이렇게 계산하면 500만 원이고요. 22년 손상전 장부금액, 그 다음에 손상차손 계산하면 800만 원,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1200만 원이 되죠. 1200만 원에서 그 6년에서 2년을 차감한 4년으로 나누면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손상차산 인식 후 그 장부금액은 1200만 원이에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록은 2020년 초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을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에 취득을 했는데요. 주 상록은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2020년 말과 2021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120만원과 11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 가산이 2021년 인식할 재평가 손실 이익은 얼마인가? 이거 가산이 아니라 상록이죠. 자, 해답을 제가 좀 다시 정리했어요. 2020년 재평가 손익 공정가치가 12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나누기 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20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건물을 1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5년으로 상각을 해서 그 20만원을 이제 상각했죠. 그리고 그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하면 이제 장부가액이 되죠. 이렇게. 네. 그 장부가액이 얼마 나옵니까? 8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이 120만원으로 이제 공정가치 평가된 금액에서 장부가치 80만원 차감하면 40만원이라는 그 재평가 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1년 재평가 후에 장부가액을 구하면 요 120만원으로 재평가된 금액에서 나머지 4년 나누죠. 그래서 120만원에서 그 4년 나눈 그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 90만원, 재평가 후의 금액이 90만원이 돼요. 그럼 이제 재평가 손익은 이 110만원 내서 요 90만원을 차감하면 요 20만원 남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은 얼마냐 또는 이익은 얼마냐라고 할 때 정답이 없어요. 20만원이 정답이죠. 재평가 손익은. 그래서 요거 지문 설명 요거 틀렸습니다. 11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해법, 정률법만 뭐뭐만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연수학계법 등 여러 가지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고요. 합리적 방법이 없으면 정해법을 맨 마지막에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 정답 설명 틀려가지고요.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달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100만원은 연구활동이고요.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 모형 제작은 개발활동입니다.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의 운용은 이것도 개발활동에 해당되고요. 경제적 실현 가능성 있는 시험 공장 건설 500만원도 개발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품 모형 제작과 연구 결과 또 기타 지식의 운용, 그래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죠. 요 개발 활동입니다. 그리고 시험 공장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도 개발 활동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세 건이 무형자산의 인식을,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인식을 충족하죠. 그래서 이제 연구비는 이제 100만 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500, 1000만 원인데 여기 지문에 해당되는 답이 없어요.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13번. 자, 안산은 공장 신축을 위하여 건물이 부속된 토지를 8천만 원 지급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기타 토지의 구입 및 공장 신축과 관련된 지출이 아래와 같을 때 토지와 건물의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자, 토지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토지 8천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토지 정지 비용, 그 다음에 철거 폐자재 처분 수익을 차감해야죠. 그 다음에 토지분 취득세와 건물 철거 비용 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각각 해볼게요. (8천만 원) 더하기 80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40만 원 더하고 120만 원 더하고 마이너스 10만 원 차감하면 8,240만 원이 나오네요. 예, 토지는 8,240만 원이에요. 자, 이번엔 건물 보겠습니다. 자, 건물 건설 비용 5천만 원, 그 다음에 건물 설계 비용과 건물분 등록세, 이렇게 3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더하고 1200만 원 더하고 50만 원 더하면 6250만 원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시흥은 보유 중인 화물차가 있고요. 주식회사 반월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교환을 했고요. 화물차의 공정한 가치는 1000만 원이며 시흥은 반월에게 차량의 교환 시 현금 3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동종자산 교환일 때 주식회사 시흥이 기록할 차량의 취득 원가는, 자, 주식회사 시흥 입장에서 이제 분개를 해야 되죠. 자, 시흥은 차량 원방구 대변에 2,400만 원 보내고요. 차변에 감가, 상가, 누계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교환 시 현금 300만 원 지급했죠.
그러면 이제 대변 합계가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가 시흥이 인식해야 할 차량 운반부가 되죠. 자, 2,7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200만 원, 그럼 1,500만 원이 됩니다. 이종자산 교환일 때 취득원가. 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2,400만 원, 현금 300만 원. 자, 화물차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차량의 공정가액 1,000만 원에 요 300만 원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 합계가 2,700만 원인데요. 차변 합계가 2,500만 원이죠. 그 2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네요. 자, 요 금액이 되죠. 요거는 이제 틀렸어요. 요건. 그래서 이렇게. 자, 이번엔 주상록은 2021년 기계를 4천만 원에 구입,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 400만 원 추정하였다. 아래 각각의 물음에 답하라. 감가상각법이 연수합계법일 때 2021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위에 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공간 부족으로 좀 지우고,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4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잔존가치가 400만 원이네요. 자, 4천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 자, 곱하기 4년입니다. 자, 2021년 기준이니까 자, 분자는 4가 되고요. 1, 2, 3, 4, 3, 6, 10이 되죠. 그러면 이제 3,6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0, 1,44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면 2022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자, 2021년에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3,600만 원 나누기 4를 합니다. (900만 원씩이죠) 1년에. 그런데 이제 2022년도니까 두 번 상각을 했죠. 곱하기 2, 1,800만 원.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이 얼마 남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4천만 원 마이너스 1,800만 원을 차감하면 2,200만 원이 남네요.
자, 세 번째. 취득일이 만약에 2021년 7월 1일이라면 연수학계법에 의한 2022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요 1440만 원을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면 1440만 원 나누기 2를 합니다.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반년치만 상각을 해야 되죠. 720만 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년 감가상각 할 때는요. 곱하기 10분의 3. 자, 그러면 3,6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0이 됩니다. (1,080만 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54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반년치 계산한 720만 원 더하기 540만 원 그러면 126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 나오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440만 원.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2200만 원. 3번의 정답은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정답 해설하고 금액이 맞죠? 네,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